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와 대응 1년차에서 그 수사와 재판의 변화라는 주제로 연구를 한 김대근입니다. 저희 연구진은 전현욱 박사와 김민규 박사 공동 연구자로 강지현 교수, 김기범 교수, 남공주영 교수, 그리고 서경도 조사연구원과 같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과제는 이 시대 상황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형사사법 분야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이고요. 3년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수사와 재판이지만, 올해는 벌써 작년에는 였지만 올해는 교정과 보호 관찰, 그리고 내년에는 출입 관리를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포스트라는 개념은 코로나 때 다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원래는 철학 용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실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이 포스트라는 말은 시간과 관련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영역을 벗어났다는 의미를 갖고도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라고 할 때는 코로나라는 긴급한 상황을 벗어난 이후의 진단일 수도 있고, 또 코로나가 팬데믹화돼서 지속화되는 위기가 구조화되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고요. 그런 다층적인 개념들을 포괄하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제 처음에 이 과제를 수행했을 때는 포스트 코로나와 형사사법이라고 하니까 마치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형사사법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헌들과 그리고 또 이제 전문가들의 어떤 선행 FGI 같은 걸 통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컨셉은 비대면화, 전자화, 원격화라는 개념으로 이 과제를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선행연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서 본 연구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접촉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사 재판의 일련의 방향성을 비대면화, 전자화, 원격화라는 개념으로 포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화라는 개념은 대면을 이해하지 않은 방식의 총체 또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전자화라는 것은 전자문서 등에 의한 수단의 총체, 특히 킥스 등의 발달로 인해서 더욱더 가능해진 작금의 상황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원격화는 시공 간의 거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을 비대면의 방식으로 대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개념들의 층위에 대해서는 더 깊이 다뤄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조금씩 다른 방향성을 갖되 비슷한 방향성을 지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문제 상황을 포착하기 위해서 표적 집단 면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규모 연구 설문조사를 또 고민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접촉 자체를 관련자들이 너무나 꺼려했고 등등으로 인해서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를 좀 많이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방향성을 보이는 얘기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좀 활용을 했었고요. 이 표적 집단 면접과 개인 전화 면접을 혼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표적 집단 면접에서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참여 상호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좀 더 역동성을 보일 수 있었고 다양하고 심층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조사 참여자 상호간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들을 검증하고 또 그러면서 더 발전적인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는 등 집단의 역동성을 활용한 발상의 연쇄작용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렇듯 저희 연구도 비교법 연구를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공동 연구자들이 비교법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비대면화, 전자화, 원격화라는 컨셉으로 본격적으로 이를 도입하고 실시한 주요 국가들의 관련 제도를 검토했는데, 다만 비교법을 개발적으로 소개한다기보다는 주요 국가들의 수사와 재판의 쟁점을 저희들의 쟁점에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법을 별도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떤 제도 분석의 적실성을 한층 도모하고자 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문들, 포스트 코로나에서 범죄의 동향은 어떠할까? 이미 우리 연구원에 훌륭한 선행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들과 함께 또 그 위에 발생한 여러 가지 경찰청의 경찰 범죄 통계라든지 검찰청의 범죄 분석 이런 통계 자료, 또 저희 연구 홈페이지에 있는 여러 자료를 활용해서
코로나19 전후의 상황들을 개괄적으로 아주 짧게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2020년 1분기 때 강력범죄나 폭력범죄, 교통범죄 등의 세부 유형들은 전체적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만, 아마도 이런 범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서 대면 접촉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는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부분들은 유사하거나 사실은 부분적으로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사실 일관된 패턴을 찾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연구의 관점인 비대면화, 전자화, 원격화라는 이 개념은요, 사실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일련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사법뿐만 아니라 법체계 전 영역에서 비대면화, 전자화, 원격화라는 관점의 제도들이 도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입법 영역에서는 전자입법 발의 형태라든지 원격 영상을 통한 본회의 진행이라든지 같은 것도 이미 있고요. 사법 영역에서도 전자소송, 이미 민사소송의 95% 이상은 전자소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은 여러 가지 공판 중심주의라든지 공개주의, 여러 가지 형사소송의 이념이나 특성 때문에 전자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안 되어 있습니다만, 또 제가 2020년에 법무부 용역으로 형사사법 전자화와 관련된 연구를 또 박경규 박사랑 진행한 바 있고 법안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만, 코로나를 계기로 이 전자화에 대한 관심이 급 진전을 이루었고 많은 이제 급물결을 타게 되는 셈입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교정 영역에서 원격 화상 접견 시스템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그 소 제목이 수사와 재판인 만큼 수사와 재판을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수사 영역에서 분석한 여러 가지 것들과 쟁점과 문제점을 다시 대안해서 고스란히 소개할 수 있도록 했고, 마찬가지로 재판 영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현상들을 고스란히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게끔 이제 그 보고서를 구성하였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수사는 대인과 대물로 나누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형사소송법 규정이 당사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직접 참석하는 어떤 물리적인 출석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대면 원격 조사의 신빙성에 대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화가 진행될 때 이런 어떤 신빙성에 대한 문제, 또 수사의 밀행성을 또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또 조서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들, 그리고 이런 비대면화, 원격화, 전자화가 도입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들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을 했었고요. 대물적 수사와 관련해서는 특히 영장과 관련해서 영장의 신청, 발부, 집행 단계에서 이 대면 접촉을 전제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압수물의 어떤 동일성과 무결성을 확인하는 것들이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특히 전자 증거물 관련해서는 관련자가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제 여기서 비대면화의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고 기술적인 조치들, 또 변호인 참여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재판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이 출석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이 고민들은 저희가 2020년 상반기에 이제 박영 검사님과 함께 형사소송법 조문들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대안들을 모색하는 과정들을 거쳤는데, 그때 저희들이 좀 답답했던 부분들은 형사소송법 규정들이 전부 다 뭔가 출석을 전제로 이루어져 있다, 아주 예외적으로 원격의 가능성들을 두고 있는데 그야말로 예외적인 규정들이어서 형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어떤 그 근본적인 방향성 모색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재판 과정에서는 공판 중심주의라는 어떤 형사소송의 큰 원칙과 충돌하는 부분들을 계속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형사재판이 전자화되고 비대면화된다는 얘기는 공개주의를 촉진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저희들은 애써 이해하려고 방향성을 모색했고요. 예를 들면 비대면화라는 것이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서 공판 방청의 어떤 가능한 장소들을 확대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겠죠. 이런 부분들은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상당 부분 침해할 수도 있고,
특히 정보 취약계층들의 참여를 좀 더 어렵게 만드는,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문제의식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비대면화를 위한 공판에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여러 가지 논의들을 또 제시를 했고요. 특히 뭐 약식이나 직결의 비대면화는 좀 더 전면적으로 촉진할 수 있고, 최근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서 가능할 수 있다고 봤고요. 증인의 법정 진술 관련해서도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기회가 돼서 더 많은 진술,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좀 더 보장하는 측면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여전히 한계점들을 계속 기량처럼 가질 수밖에 없었고, 특히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보 취약계층의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각각의 그 방향성과 쟁점을 통해서 정책 제언을 좀 매우 자세하게 했습니다. 좀 제언이 많아서 그냥 개괄적으로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대문적 대응 방안으로는 온라인 고소고발의 허용, 영장의 전자적 제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들, 디지털 증거의 온라인 송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들, 전화조사, 자동 녹음을 통한 수사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안들을 제시했고요. 대인적 대응 방안으로는 원격 화상조사 도입, 구속된 피의자 온라인 신문 도입, 수사 단계에서 구속 대체형 전자장치, 그리고 유치인 비대면 접견, 진료 및 신체 검사의 실시, 원격 현장 감시 플랫폼 개발, 비접촉식 지문 채취 기능의 가능성들을 모색을 했습니다. 수사 과정의 약간의 좀 역동성 때문에 더 많은 대안들이 사실 소개될 수 있었는데, 너무 지나치거나 또 너무 나아갔다라는 평가를 줄 수 있는 것들은 상당 부분 제거를 하고, 저희들의 쟁점에 맞게 적시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재판 절차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정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라인 재판에 국선 보조인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또 공판에서 비대면 절차를 확대하기 위해서 증인신문이나 공판 준비기일 외에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은 물론 검사나 변호사도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비대면 절차를 전면으로 확대하는 방안들, 그리고 비준수 증거와 관련해서 실감형 텔레프레전스의 준수와 증강현실 또는 가상현실, 원격 협업 등 더 높은 기술적 수단의 어떤 개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생체 인식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기대 효과나 활용 방안은 이제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점에서 형사사법이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미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던 흐름에서 코로나를 계기로 이런 변화가 매우 가속화되는 현상들을 저희가 포착을 해서 특히 그 방향들이 나아가야 될 미래를 좀 전망하고자 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련의 어떤 긴장관계처럼 형성하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